집이 있어요, 집. 이게 집이 아니라 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 집인데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아요. 얼마를? 5억을. 근데 하다 보니 힘들어. 삶이. 그래서 이자도 못 내고 연체도 못 내. 그래서 은행에서 (3개월) 연체가 되면 선생님 더 이상 제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경매를 언제까지 돈을 다 완납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경매 처분하겠습니다. 이렇게 최후 통첩이 와요. 전화로 가. 부은행장, 부행장 정도 되시는 아니면 부장, 차장급 되는 사람들이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사정을 하겠지. 한 번만 봐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먹히죠. 그럼 얘네들이 경매에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경매. 딱 3개월 기다려줘요. 3개월. 그 중간에 이제 1개월 연체되면 전화 담당이 하고 2개월 연체되면 담당이 하고 이제 3개월 딱 들어가면 이제 완전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서류 그냥 탁 법원에다 집어넣죠. 자, 지난주에 이제 경매 배웠겠지만 경매가 1차 입찰일까지는 보통 한 6개월 정도 이 정도 소요가 돼요. 경매가 들어가면 법원에서는 경매는 법원에서 하시는 거 아시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경매는 어디서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경매는 법원에서 합니다.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은행이 돈을 받아달라고 뭐 어떤 애들을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나라한테 돈 받아달라고 이제 하는 거죠. 법원에서 물건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집. 야, 이거 주소지에 물건이 있나?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살아? 누가 살아? 주인이 살아? 세입자가 살아? 세입자는 몇 명이야? 뭐 등등등 현황 조사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감정가. 이게 도대체 집이 얼마야? 이거 얼마짜리야? 얘 은행에서 대출 5억 받았는데 이 집 가치가 10억이야, 6억이야, 5억이야, 4억이야. 뭐 이런 감정가. 감정가가 정해져야 경매 스타트가 되니까 시작이. 이런 것들을 쭉 조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보통 이렇게 해놓고 이해 당사자들한테 경매 들어갔으니 배당 이의 신청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받는 시간들이 보통 한 3개월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그럼 기본 한 3개월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되고 돈 받을 사람이 누구, 1번 돈 받을 사람, 2번 돈 받을 사람, 3번 돈 받을 사람이 얼마인지 누구고 누가 얼마를 받을지가 정해지는 거죠. 이렇게 다 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유료 사이트에 보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들이 나오고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등록이 돼 있으면 선순위, 뒤에 등록이 돼 있으면 후순위로 해서 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얼마를 받을 거니. 그래서 낙찰을 해주고 내가 물어줘야 될 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감정가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감정가가 100%면 100% 이상을 써야 돼. 100% 이하를 쓸 수가 없어. 시작은. 그래서 첫 해 1회차는 보통 낙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회차 이게 보통 한 30일 정도 걸려요. 30일 정도. 요즘은 거의 뭐 1회차 아니면 1회차에서 대부분이 낙찰이 되죠. 예전에는 뭐 보통 4회차까지도 떨어지기도 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씩 되는 거예요. 감정가에서 기준이. 그러면 여기는 80%, 여기는 64%, 최저가가 여기는 51% 이상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이상을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낙찰이 됐다고 치면 2회차에 낙찰이 됐다고 치면 잔금 납부하고 크게 배당은
돈 받을 사람한테 돈을 다 나눠주는 행위. 이 돈을 다 나눠줘야 경매가 끝이 나는 거예요. 경매가 끝이 나. 경매는 이렇게 돈을 배당이 끝나야 경매가 끝나. 아니면 경매를 취소하든지 내가 돈을 갚을 테니 경매를 취소해 주세요 라고 해서 돈을 갚아야 취소. 결국은 경매는 돈을 갚아야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요 기본적인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은행이 여기다 다시 넣을게요. 은행이 이렇게 돈 받을 수 있는 권리, 근저당권,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동화 전문회사 AMC에 매각을 할 수가 있죠. 지난번에 얘기한 거예요. 다 수업 시간에 풀 단위로 해서 국제 입찰 방식에 의해서 얘네들한테 다 매각을 할 수가 있고, 요 그림을 잘못 그렸네. 이렇게 채권을 매각을 해요. 매각을 하고 얘네들은 개인 또는 법인한테 이 채권을 다시 매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배당을 해줄 때 은행에서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AMC로 넘어오면 이 배당을 은행 대신 얘네들한테 해주는 거고, 요 채권을, 얘가 가진 채권을 이렇게 매각을 했을 때는 요 배당이 이렇게 법인한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프로세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글 위에 있는 거는 경매의 프로세스고요. 요 밑에 있는 거는 NPL의 프로세스예요. 근데 이 법원은 요 위에만 간장을 해. 요 밑에서 일어나는 일은 얘네들은 몰라요. 어떤 서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은행이 얘네한테 매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근저당권이 이전이 안 됐는지 안 됐는지는 우리가 등기부 등본상에 있어야만 얘네 법원이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NPL에 진행되는 상황은 법원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론세일로 배당을 받는 이런 대부법인들이 요 채권을 사가지고 근저당권 이전이 됐다는 것을 등기부에 명시가 되면 그때 법원이 배당 은행에서 AMC에서 어떤 대부법인으로 넘어갔구나. 그래, 돈 받으래 나와. 그래서 얘가 얘한테 돈을 주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투자하는 방법, 론세일이라 그래서 이거는 배당 투자 이렇게. 두 번째는 유입투자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채권을 산 거를 가지고 내가 경매 입찰에 참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저 채권이 5억짜리인데 대출을 5억을 받았는데 우리가 120% 설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그러면 저 채권은 6억짜리인 거지. 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억짜리 채권을 이거는 개인이 살 수 있어요. 채권을 사서 내가 입찰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장점은, 유입투자의 장점은 낙찰 가능성이 많이 높죠. 일반 경매보다. 예를 들어 이 집이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현재 감정가가 6억이야. 6억이라고 치자고. 그러면 1차 때 시세 대비 6억짜리인데 이 사람들이 6억에 입찰을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어쨌든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도 시세보다 싸게 들어와야 사야 매입을 해야 경매로 사는 의미가 있지. 아니면 이게 뭐 5.8억, 5.9억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치면 아무도 들어올 사람이 없겠죠. 근데 나는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게 6억짜리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6억에 투자를 하는 거죠. 6억 원에. 자, 그래서 오늘 론세일하고 유입 투자 했던 것들을 실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